여러분, 나라 곳간을 열어보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빚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심각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일단 보시자고요. 연기금 보유 금융자산을 뺀 순채무액이 309조 원입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순채무국이 아니라 순채권국이라고 했어. 왜 당신은 순채무액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요, 이게 연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나라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 빚을 갚는데 국민연금을 갖다 쓴다, 건강보험을 갖다 쓴다, 산재보험을 갖다 쓴다, 못 씁니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실질적인 이 나라 빚에서, 나라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나라 자산에서. 그 나라 자산에서 빼면 남는 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1조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보유한 금융자산이 341조입니다. 이 두 개를 빼보니까 순채무국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순채무국으로 309조가 남는 순채무국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눈을 가리게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한국의 재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 채무의 규모와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력이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하는 속도가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속도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나라 재정 튼튼하니까 퍼주기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일경제가 실제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에 국가 총 채무는 810조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국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총 금융자산은요, 국가 보유 금융자산은 501조고요. 연기금 등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341조입니다. 그래서 842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말입니다. 우리는 순채권국이야. 적어도 말입니다. 32조 원을 받을 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석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기금을 나라 빚을 갚는데 못 쓰니까 이것은 빼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810조의 어떤 국가 총 채무에 대비해서 금융자산은 501조예요. 810조 대 501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이너스를 하면 309조가 되는 거죠. 309조. 그러니까 우리는 309조를 갚아야 되는 순채무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사실 매일경제가 일면으로 낸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 알렸을까, 국민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저는 퍼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퍼줬는데 도대체 난리냐? 2019년 기준이에요.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오면요. 이 규모는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요. 예. 국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통합재정수지 있잖아요. 예. 통합재정수지는 4대 예. 사회성 기금 다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2008년에 15.8%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인 2012년에도 18.5% 플러스고요. 박근혜 정부 때 와서 말입니다. 좀 줄기는 해요. 2015년에 마이너스 0.2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2016년에는 16.9%까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재정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7년에 24% 이게 예 24%죠. 죄송합니다. 이게 퍼센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조원입니다. 조원. 예, 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15조 8천억 원이었고요. 2012년에는 1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2천억 원의 적자가 났었지만 2016년에는 16조 9천억 원, 2017년은 24조 원, 2018년은 31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말입니다. 2019년부터 풀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2019년에는 12조 원이 적자가 나고요. 2020년에는요. 여러분 통합재정수지가 71조 2천억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푸른 겁니다. 게다가 2021년에도 30조 5천억 원을 풀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전까지죠. 예, 뭐 끝에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21조 3천억 원에 벌써 적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풀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풀고요. 그랬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부채는 점점 폭증합니다. 앞서 보신 거는요. 여러분 2019년 기준이잖아요. 2019년 그죠? 2019년에 723조 2천억 원. 2020년에는 846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가더니요.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1064조 4천억까지 올라갔어요. 1064조 4천억. 진짜 나라 국가는 흥청망청 썼잖아요. 예, 진짜 장난 아니죠. 그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는 순채권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연기금을 빼보니까 순채무국이잖아요. 이거를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민을 진짜 많이 속인 거예요. 저는 이게 열불이 납니다. 도대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가며 표팔이 경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운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표팔이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저렇게 썼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국가별 복지 효율성 비교예요. 1위가 아일랜드가 5.5%예요. 사회복지 지출 효율이 말입니다. 예, 독일은 2.9%입니다. 9위입니다. 프랑스는 2.4%로 16위예요. 예, 영국은 2%로 23위입니다. 미국은 1.6%로 27위입니다. 우리는 1.4%로 28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썼는데 사회복지 지출에 효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예요? 표를 사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잖아요. 그죠? 사회복지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표파리로 풀었다는 뜻은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풀었다는 뜻은요. 결국 이게 빈부격차를 오히려 더 늘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지금 매일경제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정부가 밝혀줘야 될 문제거든요. 정부가 진실하게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게 연기금에 가린 착시, 연기금에 가린 착시죠. 결국은 연기금에 가린 착시죠. 연기금에 가린 착시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것은 있어서도 또 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연기금을 쌓아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GDP 대비 연기금 비율도 많고요. 금융자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연기금을 쌓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올해 부과해서 다시 바로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서방 같은 경우는요, 연기금의 비중이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연기금의 비중이 341조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40.6%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4.2%고요. 프랑스는 15.43%고요. 이탈리아는 4.94%예요. 캐나다도 17.28%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높죠. 일본도 적립식이니까 계속 매년 근로자들한테 돈을 내게 하니까 일본도 45.85%예요.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기축통화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국가가 가진 채무보다도 자산이 더 적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상 순채무국이라는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요, 국민들에게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 그래야지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또 뜬구름 잡는 정책 나오면 말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혼란만 부추길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 적확한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최악으로 눌려있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제가 제발이라는 표현 쓸게요. 제발 국민에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